자, 우리 268쪽 보시면 주장하는 글쓰기입니다.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그냥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쓸 수 있는데 우리 4-1이 논증 방법 파악하는 거 봤거든? 그래서 그 논증 방법을 사용해서 주장하는 글을 쓸 수도 있고 또 우리 여기서 보면 이 친구가 통일시대 국어에 대한 글을 쓸 거거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관심을 가지는 태도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지금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내세우려면 주장하는 내용에 맞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글을 써야 되는데 이 미르라는 친구가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관해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같이 따라가 보면서 자, 통일시대 국어에 관심을 갖는 태도도 한번 길러보자 라는 겁니다. 글쓰기 과정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자, 선생님이 주장하는 글을 써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호한테 물어봐야지. 자, 인공지능 글쓰기 로봇 지호래. 자, 주장하는 글을 쓰려면 무엇부터 해야 해? 일단 주장하려는 내용,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야 돼. 자, 평소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없었나요? 라고 했는데 지금 원래 우리 첫 번째 글쓰기 과정에서 첫 번째는 항상 계획하기. 자, 계획하기에서는 글의 목적, 그리고 주제와 예상 독자를 정하는데 일단 주장하는 글을 쓰기로 했으니까 목적은 정해졌어. 주장을 통해 그리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독자를 설득하는 걸 목적으로 할 거야. 목적은 정해졌고 여기서 주제와 예상 독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 등에 따라 글의 구성이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글쓰기 1단계 무조건 계획하기부터 시작. 자, 우리 목적은 설득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목적은 정해졌으니까 주제와 예상 독자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박종아, 평창 동계 월림픽. 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주장.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맞춰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웠대. 자, 요 뉴스를 보고 얘가 이런 생각을 해. 자, 남과 북이 같은 말을 쓴다고 생각했었는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임에도 언어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자, 그래서 뭐 할 거야? 남북한 언어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 자, 주제 정했고 자, 우리 반 친구들 예상 독자 정했어요. 자,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주제는 남북한 언어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 예상 독자는 우리 반 친구들이다. 이게 첫 번째 단계 계획하기 단계야. 자, 계획이 끝나면 이제 내용 생성하기로 넘어갑니다. 자, 글의 주제를 정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찾아야 해요. 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찾기. 자, 그래서 자료를 활용하면서 다양한 근거를 찾아볼 건데 자, 직접 가서 내가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고 매체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 자, 다양한 자료에서 자, 바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선별, 골라내고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볼 건데 자, 이때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때는 어떤 자료? 신뢰성을 갖춘 자료를 수집해요. 자,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전문가가 쓴 그리고 최신의 자료 이런 것들을 모아봅니다. 그 미르는 어떻게 수집했나 볼까? 자, 먼저 신문이에요. 밥곽은 도시락, 꽝포는 거짓말, 뭐래? 북한어 번역 앱이 나왔다. 자, 그럼 이 신문 자료에서 전달하려는 내용은 북한어를 남한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번역해주는 앱이 개발되었다는 자료. 자, 그래서 이 앱이 있으니까 소통하기가 좀 더 쉬워지겠네? 자, 오른쪽 가면 이번에는 텔레비전 뉴스. 자, 국제 친선 탁구 대회에서 자, 우리가 단일팀으로 구성이 됐단 말이야. 자, 그래서 주제는 민간 차원의 교류가 폭넓게 허용되면
언어의 통합을 비롯해 남북의 통합을 앞당길 수 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장이 주제였죠? 자,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폭넓게 허용하면 언어 통합을 비롯한 남북 통합도 앞당길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찾아봤고, 이번에는 누리집을 찾아봤어요. 자, 결의말 큰 사전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결의말 큰 사전을 만드는 일은 민족 문화를 지키고 진정한 통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역시 끝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르가 어떤 자료를 수집했다? 신문과 자, 텔레비전 뉴스, 자, 그 누리집을 통해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마련했어요. 자, 주제를 다 확인해 봤고, 뒷장 가시면, 자, 이제 자료가 모아졌어. 그리고 쓸만한 거 선별도 했어. 자, 그럼 이제 글을 써볼까? 바로 쓰면 안 돼. 자, 뭐 해야 돼? 조직해야죠. 글 쓰기 전에 개요부터 써야 돼요. 자, 개요는 여러 가지 생각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배열하는 과정이랍니다. 개요를 쓰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 생성이 끝나면 내용 조직하기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주장하는 글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 개요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목, 통일시대의 남과 북 하나 되는 언어. 서론은, 자, 서론의 특징,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흥미유발해야 돼.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의 언어에는 많은 차이가 생겨 소통이 어려워졌다는 문제 제기. 본론에서는 주장과 근거가 나오고 체계적으로. 자, 그리고 나면 결론에서 주장을 요약 정리하면서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 맞게 서론, 본론, 결론을 만들었고요. 자, 오른쪽 가시면. 자, 그럼 이런 이제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써보는데, 자,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 자, 서론은 아까 뭐라고? 자,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서는 무엇에 대해 쓰려고 하는지, 왜 쓰려고 하는지 제시하면서 독자가 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주의를 끌어야 돼요. 앞에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면 용어를 정의하면서 자, 용어의 의미나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자, 또 주의를 끌기 위해 속담이나 격언을 인용할 수도 있고요. 또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관련된 경험이나 혹은 문제 제기할 때 사회현상을 설명해 볼 수도 있어요. 자, 본론으로 가면 자, 이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부분입니다. 자,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 썼잖아. 그거의 원인을 밝히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자, 타당한 근거를 들어주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자, 결론이 되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 자, 그래서 자, 글 전체가 완성된 느낌. 자,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 결론. 자, 완성된 느낌을 줘야 되고 자, 독자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인상적으로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썼으면 끝이냐? 아니요. 다시 읽고 틀린 부분이나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 쓰기를 해서 좋은 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면 이 친구가 바로 초고 쓰기로 가요. 자, 네 번째가 초고 쓰기. 자, 목적과 주제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뒷받침하고요. 자, 주장하는 글의 구성 단계를 고려해서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춘 글을 써줘야 돼요. 자, 통일시대의 남과 북 하나 되는 언어. 자, 서론. 얼마 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관한 뉴스를 봤다. 자, 자기가 봤던 수집했던 자료 안에 있었고 경험이기도 하죠. 선수들은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자, 자신의 간접 경험을 통해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언어는 분단 이후 다른 길을 걸어왔고 그 결과 남한과 북한의 언어에는 큰 차이가 생겼다. 국립국어원이 2012년에 펴낸 탈북주민 한국어 사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주민은 남한에서 쓰는 단어의 절반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언어의 이질성, 서로 다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까지가 서론. 자, 문제 제기했고요. 질문을 던져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뒤에 이어질 내용은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안들이겠죠? 먼저 남북한 공통 국어사전의 편찬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 현재 남한과 북한에는 각각 다른 국어사전이 존재한다. 국어사전은 그 나라 언어의 표준이다. 통일 후에도 국어사전이 2개라면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다. 현재 남북학자들이 모여 결의말 큰 사전을 편찬하고 있다. 이러한 편찬 작업은 남북의 어휘를 통합하고 집대성하여 민족문화를 지키고 민족문화 공동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까 수집했던 자료 안에 다 있었던 거. 두 번째로, 남북 간의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언어는 문화의 일부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류가 필요하다.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를 이어간다면 더 쉽게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남북한 통합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 단일팀과 같이 스포츠 분야에서 민간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그 분야에 쓰는 언어를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이 축구이므로 남북 축구 단일팀을 만들어야 한다. 이건 나의 주관적인 나의 취향이야. 그럼 이거는 객관적인 근거가 안 되니까 빼줘야 돼요. 세 번째로, 기술을 이용해 남북 간의 언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한 회사는 남한의 어휘를 북한의 어휘로 바꿔주는 앱을 개발하여 탈북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기술을 개발해 나간다면 남북 간의 언어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본론.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으로 남북한의 언어 생활에는 많은 차이가 생겼다. 하지만 남북한에서 쓰는 언어는 하나의 민족어로서 동질성이 더 크다. 결의말 큰 사전 편찬을 이어가고 민간 교류를 확대하며 소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한다면, 자, 본론에 있었던 거 요약 정리했고, 남북 간의 언어 차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는 한 민족이다. 그러므로 서로의 언어에 관심을 기울이고 언어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가보면, 자, 이제 다 썼으니까 평가하고 고쳐 써야 돼요. 자, 그럼 미를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의 문장 내가 지워야 된다고 그랬지? 왜요? 자, 자기 개인 취향이야. 자기 개인적 선호를 주장의 근거로 삼은 거야. 이것은 타당성, 객관성이 부족하니까 따라서 고치거나 삭제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외에도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라고 했고요. 자, 뒤로 넘어가면 이제 똑같이 여기 적용 안 들어가요? 자, 오케이. 어쨌든 똑같아요. 자, 흥미에 따라 주제를 정해서 계획하기. 자, 주제 정하고 예상 독자 정하고 그리고 나면 자료 수집. 자, 내용 생성하기죠.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모아서 쓸만한 자료인지 선택하고 그리고 나면 개요를 작성하고 자, 개요는 자,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 맞게 개요를 작성해야 되고요. 자, 개요 작성이 끝나면 초고 쓰기. 자, 논증 방법을 활용해서 쓰는 것도 좋다고 그랬지? 자, 다 쓰고 나면 자,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고쳐 쓰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됐어요.